대만은 지금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전략으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만 놓고 보면 대만은 여전히 반도체 강국입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 2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2%, 삼성전자의 7.3%와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파운드리만 놓고 볼 때 대만은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압도적인 수치가 더 이상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만이 가장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경쟁의 축은 더 이상 연산칩이 아닙니다. 지금은 GPU와 그 GPU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 HBM 메모리로 전장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 2025년 2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2%, 삼성전자 17%로 AI 서버의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가 된 겁니다. AI 서버의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자 대만 내부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경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구조적 불안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이 긴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반도체 공정 구조 자체가 바뀌는 GAA 경쟁입니다. 현재까지도 TSMC는 3나노와 2나노 공정 모두에서 기존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GAA 도입은 2026년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양산을 먼저 통과시키며 고위험 공정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GAA는 AI 칩의 저전력화를 비롯해 서버 전력 소모 감소, 모바일의 고성능과 저발열, 그리고 2나노 이후의 물리적 한계 돌파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즉, AI의 심장인 HBM과 미래 공정의 방향인 GAA를 동시에 한국이 선점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대만의 한국에 대한 기술적 위기감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EUV 공정 소재 등 핵심 품목의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국가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전략 소재와 부품이 수입 의존 구조에서 자체 조달 구조로 전환됐고 공정 중단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대만은 여전히 일본산 소재와 장비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겉으로 보면 파운드리 생산력은 대만이 앞서 있지만 공급망 자립이라는 숨은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시대의 공통 분모는 전력 저장 기술, 즉 배터리와 ESS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 대만의 존재감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만은 자체 배터리 생산 생태계가 거의 없고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나 대규모 ESS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3대 배터리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만 정부 역시 공식 보고서에서 배터리 자립 실패가 산업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이 분야를 가장 취약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방산 브랜드를 키우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차, 전투기, 미사일 같은 핵심 전력은 대부분 직도입이나 면허 생산에 의존했고 자체 설계, 개발 능력을 중시하진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항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만이 독자 무기를 본격 개발하는 순간 중국이 국가 주권 강화로 받아들여 군사적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략이 대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공식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 판매는 언제나 외교 카드이자 협상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16B 전투기, 최신 레이더 체계, 요격 미사일 등 대만이 필요했던 무기는 항상 수년 단위로 지연돼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만은 방산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동시에 독자 개발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천공 등 국방의 거의 모든 분야를 자국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더구나 이 무기들은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으로 대규모 수출되며 한국은 방산 수입국에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방산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 차이가 대만에는 매우 불안한 신호입니다. 대만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변수로 떠오른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이라고 평가한 건 이를 잘 상징합니다. 방산은 오늘날 대만이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산업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 기술을 갖춘 국가로 인식해 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는 대만이 애초에 경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분야입니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해양 국가지만 대형 상선과 LNG 운반선을 자체적으로 대량 건조할 수 있는 조선 산업 기반은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극저온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설계, 용접, 극저온 기술, 검증 인프라가 수십 년간 누적돼야만 가능한 산업인데 대만에는 이러한 자산이 없습니다. 이에 지금도 에버그린, 양민 같은 대만 국적 해운사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한국 조선소에 반복 발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해양산업 종주국입니다. 특히 LNG선은 저장 탱크, 극저온 배관, 진동 억제 기술까지 모두 고난도 정밀 기술이 결합된 선박인데 이 시장은 현재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유식 해양 플랜트, 해저자원 개발 설비, 해상가스전 생산 시설까지 한국은 에너지 인프라를 통째로 설계하고 제작해 팔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지만 정작 그 LNG를 실어 나를 최신 LNG 운반선을 대량으로 만들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산 LNG는 결국 한국이 만든 LNG선에 실려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수송 단계에서부터 이미 한국 조선 기술에 연결돼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류 보급함, 대형 수송선 역시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 조선소를 우방의 전략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대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만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LNG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LNG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과 저장 설비, 해저 설비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해양 플랜트 기술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만은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기와 연료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한국이 만든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 해양 분야는 대만이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에너지, 물류, 안보에 걸쳐 구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 강국으로 인식하는 대표 영역입니다. 반도체는 서로 추격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선박과 해양, 에너지 수송 인프라는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대체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산업과 에너지 생존, 이에 더해 미국과의 연결고리까지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대만이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에는 우주위성과 로켓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4번의 누리호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과 주권을 확보했고 군 정찰 위성까지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하며 우주 감시 능력을 자력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대만은 로켓과 군 위성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미국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술 주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인 셈입니다. 한국이 대만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기술 보유국에서 기술의 규칙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데이터 이동과 AI 규범, 미국, 유럽, 아시아가 동시에 얽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수소와 전력 저장, 탄소 감축 기술 표준 논의 등 주요 국제 협의체에서 핵심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외교적 지위와 정치적 제약 때문에
국제규범과 협상 테이블의 정식 설계자 역할에는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즉, 대만은 기술 경쟁과는 별개로 기술 이후의 세계 질서와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한국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